그동안은 그래도 항상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는 케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케인 떠났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 아이콘으로 손흥민 선수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네. 케인 없는데 손흥민이 이 정도 해주니까 이건 케인빨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렇게 인정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그 포스트코를 잘 만난 게 스타일이 일단 변화가 있어요. 매우 좋은 변화인 게 더 네. 롱런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야말로 주말에는 우리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손흥민 선수 골, 이강인 선수 저 장면은 이제 밀란과의 경기 장면입니다만 네. 일단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자, 황희찬 선수도 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5위 안에 네. 손흥민과 황희찬이 모두 위치하게 되는 네. 예, 그런 또 코리안 리거들의 주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강인 선수 이야기 좀 해보면 어제 이제 브레스트와의 리그왕 10라운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고요. 팀은 3대2로 조금은 뭐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뭐 전반 초반부터 이강인 선수도 득점 찬스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반 28분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 뛰어가는 음바페를 향해 아웃프런트로 그 속도에 맞춰서 네, 역습 전개를 해줬고 음바페 선수가 완벽한 또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저 장면은 좀 우리 팬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웃프런트 패스 자체가 네, 이강인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장면이에요. 많이 나왔었죠. 뭐 다른 마요르카 경기에서도. 때도 그랬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왼발이 좀 편하니까 이제 왼발로 저 아웃프런트 패스가 참 좋기도 했고요. 네. 저런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음바페를 누가 더 잘 살려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선발 라인업에 드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에요. 네네. 당연하잖아요. 음바페는 뭐 워낙에 슈퍼스타니까 이 선수를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강인이 했다. 네네.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뭐 지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딱 보면 이강인이 음바페랑 잘 맞겠구나. 맞습니다. 요게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저 아래 장면은 이제 후반전에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위치를 좀 옮긴 상황에서 뛰어가는 또 음바페를 향해서 스루 패스 줬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음바페 선수가 조금 끌다가 뺏기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네. 어쨌건 뭐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쌍따봉을 날리는 장면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근데 저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던데 어쨌건 쌍따봉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아니 이제 파리가 물론 경기력도 조금 저희가 후반전을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았고 네. 하지만 결국에는 파리는 이강인과 음바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파리가 그동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메시하고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창의적인 선수 영입한 게 이강인인데 이강인 선수도 부상과 아시안 게임 등으로 계속 빠지면서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패스를 보여줬다. 이것만으로도 파리의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음바페 선수도 이렇게 따봉도 날려주고 이뻐해주고 이렇게 뺨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음바페의 속도를 살리려면은 결국 그렇죠. 그 밑에서의 스루 패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확실히 파리에서는 이강인 선수만큼이나 창의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낼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빨리 이강인 선수 자리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이가 이제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에 잘하다가 왼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왼쪽으로 넘어간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뭐 오른쪽에서 뭐 에메리와 하키미 조합 좋고 막 이런 건 좋은데 4-4-1을 쓰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니까 이강인을 왼쪽으로 보내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를 본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음바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중앙 미드필더는 못 보고 음바페가 수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강인이 측면으로 좀 빠져주고 이런 역할까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거든요. 왼쪽이. 근데 바르콜라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요르카 했던 것처럼 중앙 측면 왔다 갔다 해라. 이건데 이게 또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니까 음바페랑 가까워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패스를 주는 선수와 뛰어나가는 선수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그렇죠.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거리가 조금 있어야 뛰어나가는 걸 보고 패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강인과 음바페의 조합도 왼쪽으로 가는 순간 조금 줄어들고 맞습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력도 이제 에메리랑 하키미도
이강인하고 주고받다가 네. 바르콜라랑 주고받으니까 좀 안 좋아서 주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경기력 자체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때부터. 거기다가 이제 그 자이레 에메리하고 파비안 루이스가 둘이 동라인에 섰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파비안 루이스가 혼자서 홀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제대로 안 그쵸. 되더라고요. 빌드업 미스도 나왔었고 후방 빌드업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커버 그 영역별 그 커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커버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강인하고 바르콜라하고 둘이 엄청나게 넓은 범위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문제는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음바페는 볼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볼이 있을 때만 움직이지 볼이 네네. 없을 때는 음바페가 사라진다. 아예 없어, 없어요. 음바페가. 예, 그거를 바르콜라와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미친 듯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다른 문제는 슈크리니아하고 이제 왼쪽 풀백인 리카가 너무 저 커버 범위가 좁다. 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예. 진짜. 특히 슈크리니아를 어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의 최악이었죠, 뭐. 실수가 예.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강인에게 그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은 그러니까 볼을 잃지 않고 드리블로 강력한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매우 높은 신체적 자질을 가진 선수다. 네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까지도 저렇게 많이 커버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수치로 네.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페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빨리 좀 뭔가가 위치가 정해져야 된다. 그쵸. 예. 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 훨씬 팀 자체도 파괴력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향후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좋아요. 확실히 예.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마요르카 때 잘했죠. 근데 이제 왼쪽이 지금은 그 뒤에 마요르카에서는 그래도 코스타가 있었어요. 뭐 네. 코스타 답답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올라와 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기 편한 거예요. 어허. 근데 리카는 올라오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중앙 수비수나 마찬가지인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는 좀 고립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강인 대신에 왼쪽에 나올 만한 선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 비티냐? 정도 그렇죠. 빼곤 또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의 구성상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뛰는 경기가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왼쪽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자리 자체가 음바페의 뭐랄까요? 약간은 그 커버. 그렇지. 뒤처리를 하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는 이제 창의성을 막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그 엘리케 감독이 MSN 라인 쓸 때 메시 뒤에 라키티치를 놨거든요. 네. 근데 라키티치가 원래 세비야에서는 엄청 창의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라리가에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로 간 다음에 하드워커, 많이 뛰고. 메시의 수비를 도와주는 선수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왼쪽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일단 뭐 덴벨레가 나올 때는 아마 덴벨레가 오른쪽이 먼저 시작할 거고 할 거지만 덴벨레가 없을 때는 이강인이 오른쪽에 갈 것 같은데 네. 오른쪽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도 나올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깝깝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맞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 마요르카에서는 왼쪽으로 나왔을 때가 좋았던 게 또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 올리면 무리키가 해. 그쵸. 무리키가 있으니까.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는 그렇게 크로스 올려도 헤더를 받아먹을 선수가 없어요. 음바페가 그런 선수 아니죠. 네. 하무스도 아니죠. 그리고 뭐 무한이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 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차라리 그냥 오른쪽에서 대각선 패스 주는 게 더 낫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리가 아직도 경기력이 좀 어선한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음바페를 뭐 수비를 시키거나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음바페 어제 보세요. 그냥 한 번 열리면 밀란전도 그렇고 그냥 이제 결정을 완전히 지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개인 기량은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수비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 스타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유일하게 수비 안 하는 게 음바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감독의 능력이에요. 네.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네.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좀 피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너무 이제 밸런스를 신경 안 쓰다가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하게 되지 않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이제 엘리케 감독의 임무인데 아직까지 그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우가르테랑 한번 중앙에 서는 걸 봐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그나마 그래도 우가르테가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비적인 부분이 되는 전투적인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쨌건 중앙에서 잠깐 뛰거나 할 때 우갈테랑 같이 뛴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 조합도 뭐 한번 좀 보고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뭐 지금 이제 위치에 대한 문제 파리가 갖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뭐 밀란에서도 골 기록했고 이번에 도움 기록했고 굉장히 좀 적응을 잘하고 있다. 네네네. 음바페와의 조합이 좋다, 호흡이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코리안 가이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 자,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뭐 팀은 이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전반 45분에 이제 PK로 헌납했습니다만 네. 후반 26분 진짜 감각적인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그쵸. 네. 리그 6호 골로 득점 공동 5위에 위치했습니다. 골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반다이크도 제꼈는데. 그치. 난 그때 반다이크 골 생각 좀 나더라. 반다이크도 제꼈는데 벤번 못 제끼겠네. 적기의 달인.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 접냐? 적기의 달인. 네. 이제 설기현을 넘어서는 그런 선수가 탄생했다. 설기현도 진짜 잘 접었지. 이제 그러니까 그 매치 오브 데이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집중 조명하긴 했거든요. 예. 일단 뭐 그 페널티킥 장면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 다들 네. 그렇게 얘기들을 했고요. 예. 또 이제 그 접는 동작에서의 그 밸런스, 바디 밸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다. 이게 쉽지 않은 골이었다. 예.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 골 장면은 정말 진짜 아름다운 접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통계가 네. 이게 21 시즌부터 현재까지 울버햄튼 내에서 그러니까 리그에서 울버햄튼 선수가 6골을 넘은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골 기록이. 단일 시즌 기록인 거죠. 네. 네네. 근데 황희찬 선수는 지금 벌써 10경기에서 6골을 넣은 거니까 네. 다음 경기에서 골 넣으면 그냥 이 기록을 그냥 공동 기록을 그냥 깨버리는. 그렇죠. 예. 히메네스가 얼굴을 다치고 나서는 울버햄튼에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골을 몰아넣는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그 정도로 눈부신 득점 페이스를 울버햄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히메네스가 6골이 끝인 게 저게 이제 부상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 전에가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 전에 많이 네, 넣었어요. 네. 그 전에는 그렇죠. 두 자릿수 골들을 연달아서 맞아, 맞아. 넣었었죠. 네. 그래서 원래 히메네스 B클럽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맞아, 맞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상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좀. 그쵸, 좀 그 있었죠. 안타까운 부상 때문에 안타까운 예. 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왼쪽 위를 보시면 저 득점 테이블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지금 동시에 계속 네네. 경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여러 가지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는 이유를 꼽을 수 있겠는데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 일단은 뭐 전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죠. 전술. 맞아요. 예, 네투, 쿠냐, 황희찬 이 세 명의 조합이 너무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네투가 측면에서 휘졌다가 길게 크로스 보내면은 황희찬 선수가 파포스트 세도에 들어와서 골 넣는 이게 패턴이에요. 말 그렇죠. 그대로. 그러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가 특정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게 바로 네투가 황희찬 선수한테 도움 줬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득점 공식에 가까운데 그래서 네투 선수의 부상 소식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쵸. 예, 네투 선수는 지금 한 5주에서 6주 가량 결장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지. 또 그러니까 이제 얘기 그 한 나오기도 하고. 4주, 5주 요게 어. 이제 한 2경기 정도 빠지고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는 끝나면 딱 돌아오네. 그런 이제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경기 정도만 못 네, 치르고 그쵸, A매치 때 좀 쉬면서 돌아오면 이제 경기를 치를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A매치 기간이 있다는 게 그래도 울버햄튼한테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면 그렇죠. 예. 이게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너무나 잘 넣고 있는데 사실 울버햄튼에 이게 주거나 뭔가 만들어주는 건 네투의 의존도가 되게 상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에게도 아마 네투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그렇죠. 네투가 빨리 돌아오는 게 더 좋다. 네. 자, 일단 뭐 네투의 이제 뭐 복귀 이런 것도 이제 울버햄튼 앞으로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도 이제 네. 중요할 것 같은데 11일에 이제 토트넘과의 또 코리안 더비가 있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두 선수는 요 또 보는 맛이 있네. 득점 경쟁 같이 하면서.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투의 11일이면 네투가 네투는 못 나오죠. 네, 못 못 나오지. 나와요. 못 못 나오지. 나오겠죠. 이거 치명적이네요. 그냥 토트넘이 참 흐름이 좋죠. 물론 이제 뭐 쿠냐도 최근에 폼이 좋아요. 쿠냐. 쿠냐도 폼이 좋고 이제 네. 뭐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제 뭐 칼라이지치. 이제 그리고 그렇죠. 예, 근데 칼라이시치가 교체 투입되니까 확실히 느려지더라고요. 그쵸. 그 두 명만 후 역습을 하니까 사실 울버햄튼은 역습 패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울버햄튼 보면은 매 경기마다 전력 질수 1, 2, 3위가 네투쿠냐 황희찬이거든요. 그렇죠. 이 예. 셋만 20회 이상의 전력 질주를 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공격을 2명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면은 칼라이치치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세트 피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죠. 네, 또 울버햄튼과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네투의 부상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황희찬 선수의 활약 좀 기대를 해보고 확실히 부상 없는 황희찬은 진짜 늘 얘기하지만 좋네요. 그럼요. 네. 아, 지금 컨디션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그렇죠. 완전 지금 몸이 올랐어요. 그리고 PK 내주고 나서 사실은 그게 복귀 부담이 좀 되잖아요. 생각나고. 네, 맞아요. 그거를 극복을 해서 후반전에 넣었다는 게 네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맞아요. 경기 한 경기 안에서.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뭐 PK 내주고 팀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다. 동료들이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줘서 네. 뭐 이제 해냈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골 셀레브레이션도 좀 평소보다 더 힘차게 약간, 했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네, 없지. 약간, 올라와. 네. 감정이 올라오는. 내가 해냈다 다시. 그렇지. PK를 또 줬으니까 뭐 어떻게 심판 봤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슬라이딩이었죠. 네. 자, 일단 황희찬 선수는 부상 없이 또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가이즈 마지막 손흥민 선수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10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8호 골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10라운드 현재도 8승 2무로 1위 위치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전해드렸을 때 뭐 저메인 데포라든지 마이클 오원도 손흥민 25골 가능하다 이번 시즌에 뭐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고, 손흥민 선수 최근에 5경기에서 5골 터뜨렸습니다. 뭐 혼란, 살라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지금 득점왕 경쟁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득점왕 이 경쟁. 아시안컵이 조금 그게 거기다가- 좀 크죠? 거기다가 로드리 온 맨시티의 혼란은 막기가 쉽지 않은. 근데 혼란은 왜 로드리 이꼽고가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로드리가 결국 전환 패스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맨시티는 원래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크로스 올리면은 혼란이 헤더로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김덕배나 균도안이 찔러주면은 또 혼란이 뒷공간 파헤쳐서 넣거나 이런 게 됐었는데 네네. 최근에 그가 균도안도 없고 덕배도 없고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도 양질로 안 올라오고 네. 그러면서 로드리가 없을 때 그런 득점 패턴들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였는데, 지난 경기 보세요.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로드리 계속 전환 패스 미친 듯이 주거든요. 거기서 균열 일으켜가지고 뭐 그리고 헤더골도 넣고 뭐 그랬죠. 딱 그러니까 글리시가 날뛰죠. 네, 맞아요. 글리시가 날뛰면서 베시벨까지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왼쪽 측면에서 2대1 싸움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크로스 올리니까 사실 혼란이 이 경기 2골 이상 넣는 거였어요. 네, 오나나가 오나나가 잘 헤더 막았지. 막은 것도 오나나. 그렇고. 네. 네. 자, 일단 뭐 혼란의 맨시티 극강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득점왕을 한다 뭐 못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폼이면 그래도 꾸준히 경쟁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그 살라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때문에 1월에 그러니까 혼란이 되게 유리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유리하죠. 심지어 뭐 유로도 떨어지면 이제 힘들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덕배까지 뭐 부산에서 복귀해가요. 맞네. 12월 복귀 예정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혼란은 그냥 혼란이 부상 안 하는 이상 그렇지. 저 페이스를 따라가려면 이제 살라와 손흥민이 계속 분발을 엄청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손흥민 선수의 지금 페이스만 보면 득점왕 했던 페이스 때보다도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우리가 긍정적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했을 때보다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최상의 지금 컨디션과 사실은 뭐 그 역할 자체가 포스티코글루 감독이 만든 그 전술적인 틀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딱 손흥민한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딱 겹치고 겹치면서 이번 시즌에 뭔가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저는 뭐 득점왕보다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으면 좋겠다. 득점에 있어. 그렇죠. 23골이었으니까. 한 25골 진짜 오원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근데 약간 1월 아시안컵 이게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최대 4경기가 빠질 수 있는 토트넘 손흥민 그쵸?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설령 뭐 그렇게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평가는 이번 시즌에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동안은 그래도 항상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는
케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래도 케인이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에도 케인이 뽑히고 이랬는데 맞아요. 예. 케인 떠났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 아이콘으로 손흥민 선수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네. 케인 없는데 손흥민이 이 정도 해주니까 이건 케인빨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렇게 인정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부보정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번에 잘만 좀 끝까지 잘 치러지면 손흥민에 대한 또다시 한 단계 더 뭔가 네. 올라가는 그쵸. 그런 평가들이 나올 것 그리고 이제 같고. 뭐 손흥민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이번 그 포스트코를 잘 만난 게 스타일이 일단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좋은 변화인 게 네. 더 롱런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과거의 측면에서 정말 전력 질주해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위주로 네. 공간 침투를 위주로 경기를 할 때보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필요할 때 순간적인 스피드를 딱 내고 그렇죠. 공간 침투에 들어가고 연계 플레이 해주고 이게 당연히 신체적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측면에서의 폭발력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앙 지역에서 이렇게 잘 해준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더 전성기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길어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죠.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면 좀 간결하고 딱 맞아요. 해줄 예, 때 예. 딱 해주고